자, 309번부터 볼게요. 자, 309번 다 읽을 건 아니고 요것만 읽을 거예요. 요시 어제 잠깐 언급했던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현재 문제 자체는 요 말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에 된다. 어제 요식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풀 거냐. fx는 x, 이게 방정식일 때는 얘를 두 가지로 푼다 했죠. 얘를 왼쪽처럼 읽어야 되는지 오른쪽처럼 읽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른쪽처럼 읽은다는 말은 뭐야? FF 합성함수 HX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는 요게 그냥 편해. 다시 말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면 요 문제가 편할 것이야. 그러지? 근데 보통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얘를 양쪽에 선생님 보통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노란색으로 주로 쓸 거야. 잘 안 보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강조할 때는 제일 빨간색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은 뭐 강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신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되면 역함수란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가 뭐가 붙어 있어? 역함수란 말이 있으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건이 뭐가 남습니까? f가 조건이 있어 없어? 자, gx가 이렇게 있지? gx가 있고 g에다가 fx를 집어넣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데, f에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지. 그러지? 이 다항함수를 g에 넣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항함수를 g에 넣을 건데, 뭐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추론적으로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될 것 같다는 거지, 2차 함수가 될 것 같다. 100% 아닙니다. 원래는 2차, 4차, 6차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얘가 2차 함수 될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럼 fx가 몇 차일 것 같다? 1차일 것 같다. 여기까지 되죠. 1차일 것 같으면 1차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라고. 엄만 알겠나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두 개가 똑같단 소리가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역함수이다 이거지. 자기가 역함수이다 이거지. 자기가 역함수가 되는 애는 이런 성질이 모든 실수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아는 자기가 바로 역함수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내가 그래프가 있었어. fx 그래프가 있었어.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켰더니 그게 나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적어주면, 첫 번째는 y는 x가 있어요. 그림 생각할 수 있겠죠. y는 x는 자기 넘어가면 대칭시키면 자기가 자신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입니다.
느낌 있나요? y는 x를 직선이 넘어가면 대칭 이동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은 다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p야. 뭔 말이야? 유리함수의 포인트. 선생님 유리함수 포인트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것은 대칭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편할 것이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감수한 거야. 그냥 역함수가 있다고 말을 해준 거니까. 이러한 함수의 대표적인 예 세 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함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면 1차면 요 두 개 중에 하나고, 유리함수는 분명히 여기서 출발했을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요식과 이것이 이거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이렇게 명제가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함수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럼 얘가 1차 함수라 했으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2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얘일 거라는 거죠. 알겠나요? 근데 실은 요거 역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확한 풀이 방법은,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f-1이 2야. 그럼 이 식에다가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f-는 f 뭐가 돼? 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f-1이 2고 f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 점하고 이 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이 문제 풀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요거겠다라고 추론하고 문제를 풀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315번 fx가 지금 이 그래프는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도 축이 1이고 얘도 축이 1이야. 축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고 축 오른쪽은 이렇게 그릴 거고 축 왼쪽은 이렇게 그릴 거야. 축이 아니라 범위로 1보다 큰 범위는 오른쪽을 그릴 거고 1보다 작은 범위는 이렇게 그릴 거지. 이거랑 얘가 증가함수니까 역함수가 있겠네. 역함수 gx에 대하여 뭐하라? 교점을 구하라. 실근. 두 개의 실근 교점을 구했더니 세 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기억납니까? 본함수와 역함수 교점을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설명 안 했나? 했잖아.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만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f하고 f 인버스를 구할 게 아니라 y는 x하고 교점을 구할 거다 이 말이고, 대신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지 않다.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한 개만 존재하고 a, b가 존재하면 b, a가 교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개? 쌍으로 존재하고 개수는 홀수개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중에는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누구랑? y는 x랑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는 이 문제는 y는 x가 고정이고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y는 x는 그대로 놔두고. 느낌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2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2개니까 그 사이에 놓여 있을 때 3개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y는 x와 접하는 상황, y는 x와 접하는 상황이 2개를 풀면 a의 범위가 등장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뭐에 대한 얘기야?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럼 감소함수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감소함수인 것은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줄 거야. 그래서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 2, 3, 1대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2, 3, 1대. 근데 우리가 얘를 조사해 봤더니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는 뭐라고? y는 x 위에 있겠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있겠지. 그럼 정중앙에 있는 것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누구 얼마다고 좌표가? 얘는 2,1란 소리야. 얘는 마이너스 1, 얼마? 3이 된다고요. 얘는 얼마가 되고 3,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은 두 개를 알려줬다는 소리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다음에 설명할 건데,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가함수는 할 필요 없어요. y는 x, 얘랑 x랑 열림하면 돼. 그래서 자, 감소함수를 실제로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 구하라 하면 뭘 하냐면 식을 구한 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뭔 말이야? 이 식은 주어졌고 얘를 구해야 돼요. 함수를 구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풀이가 쉽지 않겠죠? 우리한테 나오려면 얘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방정식 해결이 조금 쉬워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줄게요. 대표적인 예. 자, 우리가 무리함수는 안 했지만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x축에 접하게 그린다고. 근데 무리함수를 그리면 우리는 이렇게 그려. 그럼 이 그림은 대부분 잘못된 그림이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 거야. 보이니? 이러한 느낌이야. 이 꼭지점이지. 이렇게 꼭지점. 이 꼭지점이 y축의 평행한선에 접한다는 느낌을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말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이런 선들이 잘 보일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이거리 된다는 소리야. 여기에 접선은 0입니다. 무조건. 좀이라도 기울기가 있으면 접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마치 이렇게 되면 이 점을 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접선이 먼저입니다. 접선이. 알겠나요?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됐습니까?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의 역함수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무리함수 역함수는 뭐라고? 2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분명 있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감소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야? 다시 자,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지. y는 x 대칭인 기울기에는 어떻게 확인하니?
y는 x 대칭이 기울기는 두 개의 곱이 얼마야? 1입니다. y는 x 대칭인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양수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역수, y는 x 대칭하면 역수 형태가 나와. 이 양수에 대칭시키면 양수가 되는 거야. 음수를 대칭시키면 음수가 되고. 이게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야. 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보정할 거야, 보정. 얘가 이렇게. 지금 어디를 보이는 분이 알지? 꼭지점 좀 보여야 된다고 해?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저번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 역함수에, 자, xy가 다 바뀌니까 x절편이 역함수로 가면 y절편이 될 거고, y절편이 역함수 하면 x절편이 되겠지. 우리가 얘를 구해보면 여가 1이고 여가 1이야. 1,0, 0,1이 되고 0,1이 1,0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을 거고, y는 x를 대칭시키니까 요즘은 다 보일 거라고 지금. 그럼 두 개는 찾았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야. 얘만 지금 못 구한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 직접 구해야 된다고. 직접 구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얘는 역함수가 지금은 너희들의 식을 쓸 건데 이렇게 돼.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얘랑 얘의 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 얼마야? 1,0이야. 그럼 얘는 0,1이야. 역함수임을 바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식이 두 개 주어지면 식이 좀 복잡하게 보여. 하나는 이차함수가 하나는 무리함수이면 두 개의 역함수임을 먼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해되니? 그걸 볼 수 있냐 없냐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생각으로 역함수를 쓴 겁니다. 물론 얘를 보면서 써도 되긴 하겠지만 두 개를 어쩐다고? 식을 구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얘하고 얘를 방정식 풀리면 당연히 두 개를 제곱을 해야겠지. 식이 딱 봐도 불편해졌다는 느낌이 있겠죠. 사수가 4차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못 푼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지. 우리는 해를 몇 개 구해놨어. 두 개는 구해놨잖아. 하나는 x, 하나는 x 마이너스 1. 당연히 조립제법으로 풀면, 인수정리를 쓰면 1 넣으면 0이 된다는 걸 판단되고 x를 묶어냈고, 그 다음에는 x 제곱, 그 다음은 3차, 1차, 0차야. 2차가 없습니다. 2차가 없어요.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어야 돼요. 플러스 x 상수항 1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인수분해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인수정리 쓰다 보면 나오는데 식을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는 찾았지. 하나는 여기 있겠네. 근데 얘는 2차인데 하나밖에 없지. 왜 그래?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여.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설명할 때 설명할 건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식을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떨어져야 돼. 알겠니? 식으로만 풀면 우리는 제곱하는 성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가 없는 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프 그리고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을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만 대 플러스만 존재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x 이 점의 x좌표가 나온 거야. 좌표도 구할 수 있겠지. 하나는 이쪽에서는 쓰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세 개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문제가 감수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건데 우리는 증가냐 감소냐 판단하는 건데 증가가 대부분 증가야. 95%는 증가입니다. 고일 문제는. 알았어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증가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y는 x로 풀었다는 말이지. 이제는 그거를 체크하고 풀자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야 안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대부분은 증가야.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다음 36번 316번. 자, 우리는 항상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식을 보자마자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 포인트가 얼마냐면 2,1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V자, 마이너스는 3 모양. 이 점이 얼마? 2,1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식을 보자마자 아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바로 떨어져야지 걔는 소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야. 됐니? 친구 한 명 하나서 문자 하나만 보내놓고 오늘 11일이냐?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11분에 몸이 안 좋다네.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만 그릴 거 아니야. 그 가운데 2가 있으니까 그래프에는 이렇게 됐겠죠. 기울기는 1이야. 그러면 요놈이 2,1이고 요 점은 얼마야? 3,0이고 요 점은 1,0이 나겠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꼭지점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V자 3모양 기울기까지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요 1부터 3까지가 요 모양이야. 나머지 모양은 안 알려줬어. 근데 식을 하나 주어졌지. 이 특징은 뭐냐면 이 3은 상수 곱하기니까 일단 무시. 3x가 x로 간 거지. 3x 대신에 x를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렇지? 여기다 큰 수를 적으면 여기가 작은 수가 되겠죠. 여기다 작은 수를 쓰면 여기가 큰 수가 되겠지. 근데 2015니까 우리는 2하고 3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2015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x값이 설정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있다가 2015를 넣을 거야. 어디에다 넣어야 된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식은 F3 곱하기 3분의 2015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3이 뛰쳐나오고 3분의 2015로 쓸 수 있다는 소리네. 이제 확인. 얘가 여기 사이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겠지. 됐니? 3으로 나누면 당 멀었어. 뭐 3에 우리 거듭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얘가 3으로 한 번 나눌 때마다 3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이네. 얘가 3이 모르면 2번, 3번 가야 돼. 얘가 지금 요렇게 써질 거야. 그리고 이 수가 얼마? 1하고 3 사이로 들어오게끔 해라 이거지. 3의 5제곱 243. 그 다음에 6제곱 3, 9, 3, 4, 12, 3, 2, 6, 729. 729면 7, 3, 오케이. 여기까지 눌러야 되겠네.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약분 안 될 거니까. 알겠어요? 단지 뭐다? 3의 6제곱까지 갔다는 소리지. 3의 뭐까지 갔다? 6제곱까지 갔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마무리는 얘를 계산하라는 소리니까 얘를 계산하는 소리 똑같네.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F 3의 6제곱분의 2015를 계산해 봐라 이거지. 그럼 F에다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넣은 결과에다가 3의 6제곱을 곱할 거야. 3의 6제곱을 곱할 거야. 1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지. 이 값을. 얘가 2보다 커 안 커? 컸어요. 컸어. 아까 3보다는 좀 못 갔어. 얘는 크니까 양수로 그냥 나올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컸으니까 그냥 나오지? 얘가 3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15가 돼서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3의 6제곱분의 2015와 관련이 없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318번 문제는 자 317번, 18번이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상시에 나올 때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알았어?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자, 순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어려워. 제일 쉬운 거 x는 0, y는 0을 대입합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100%는 아니야. 0, 0은 100% 아닙니다. 0, 0 대입.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는 게 보통은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1, 1, 1, 2 하다 보면 뭔가가 규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문제가 우리 수준의 적당한 문제. 그래서 뭐 F3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적당한 문제야. 알겠나요? 근데 한 두세 개 집어넣는데 그 규칙이 안 나타나는 문제 분명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문자는 보통적으로 x와 y가 둘이 들어있는 항등식이야. 이미 x, y 되어 있어요. x에다 내 맘대로 놓고 y 대신 내 맘대로 놓을 수가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x는 그대로 놔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거지. 틀렸어? 마이너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x를 넣는다 이거지. 이렇게 넣으면 보통 방이 나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y는 그대로 놔두고 x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넣어볼게요. 식에다 넣으면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는 4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 요식을 보면 이제는 조금 얘는 3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냥 한쪽에다 쓴 거야. 뭐 여러분 이쪽에 써야 되냐 이거는 아직은 몰라 그래서 그냥 쓴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얘네는 나 밖에 있는 얘네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얘네들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쉽게 넘어가냐면 두 개의 합이 일정하거나 두 개의 곱이 일정해야 돼. 이게 합이 상수가 떨어지거나 곱이 상수가 떨어지면 잘 식을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진행할 수 있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식이야. fx와 f-x 대표적인입니다. x 자리에다가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얘가 왼쪽에는 f-x가 이런 음호고 왼쪽에 있는 fx가 f-x가 되고 x-는 그대로 넘어갈 거고 플러스 12는 0에서 두 개가 나오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fx 마이너스 그럼 위에다가 뭘 곱해? 곱하기 3을 해서 빼게 되면 f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짝짝짝 구하는 거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선에서는 첫 번째 넣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게 큰 목적이야. 알겠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y 대신 마이너스 x, x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다 보면 좀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100% 아닙니다. 100% 아니면 이런 식의 방법론이 있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만 바꿀 수 있다면 이 식의 대표적인 놈은 우리 수준에서는 딱 식을 보는 순간 보여야 돼.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보여야 되고 얘는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아예 안 보이는 거야. 보여야 되는 식은 어떤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쉽게 보이는 거냐면 fx랑 f-x 얘보다 약간 더 어렵게 보이는 것이 fx랑 fa-x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자, 오늘은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봅니다. 남는 것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무리함수를 못 할 가능성이 높아.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함수도 다 못 풉니다. 알겠죠? 됐어요? 거시학 같으면 너무 많다. 아니 뭐냐면 일단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생각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복습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나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누적을 시킬 수가 있어. 알겠나요? 그럼 얘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 뭐 하면 된다고?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가 되면 이 두 개가 바꿔집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x 자리에 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또 이게 두 개가 바꿔져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일반형이겠지. 집어넣으면 두 개가 바꿔져. 얘가 x가 돼. 됐니? 이게 이 두 개는 바로 보인다. 선생님 말했지. 두 개 합이 뭐란다? 일정하잖아요. 0a로. a는 상수일 거야. 그래서 또 하나는 fx랑 fx분의 1이야.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곱이 일정한 거야.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으면 fx와 fx분의 1이 바뀌게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fx를 구할 수가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fx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야. 그 무조건 이 식이 fx다. 그게 fx다가 아니라 그 식을 만족하는 fx 하나를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다. 보면 이런 류의 문제는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마 스텝 1인가 2인가 한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는 약간은 뭐 비슷한 형태, 약간 좀 다른 형태입니다. 얘는 뭘 하나 알려주냐면 F1을 알려줬어. 얘를 알려줬다는 것은 F1을 잘 이용을 해란 소리야. 그래서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감사하게도 F1은 1이 돼서 식이 지금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 수열 공부한 친구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하나씩 이렇게 커진 거지? 요놈 두 개를 뺐더니 그 다음 놈이 나왔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뺐더니 그 다음 놈이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수를 차근차근 집어넣어가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몇 개밖에 안 나왔어. 우리 F1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개가 나와야 나머지 것만 할 수 있겠지. 다시 알아내야 돼 여기서. 됐니? 뭐 넣어볼 수 있다고 했어? 제일 쉬운 수 00 넣어볼 수 있다고 했지. 000 넣더니 F0은 F0의 제곱 마이너스 F0이야. 넘기면 F0은 0 또는 F0은 뭡니까? 2인가요? 됐습니까? F0은 0 또는 F0은 2야. 맞겠냐? 맞아요? 뭐가 맞겠지? 맞나? 뭐가 맞아? 자, 첫 번째 F0이 0이면 위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1은 F1 곱하기 F0 빼기 F1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F1을 넘기면 이 F1인데 우변은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네. 모순이 되네요. F1은 1이라고 했는데. 알겠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0은 2가 나온다. 요건 하나 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두 개 알아내면. 그러면 두 개 알아내면 그 다음 거 알아낼 수 있어. 물론 요 식은 이렇게 안 적어졌고 이렇게 적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식의 표현이야. 얘를 어떻게 넣고 풀 건지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더 원래는 편합니다. 원래는 얘는 뭐야? 앞뒤에 합이 가운데 거다 이거지. 요것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요거 생각과 이 생각 똑같은 생각이야. 알겠나요?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가 규칙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조금 더 외우게 됩니다. 고1 때는 외우기 좀 힘들고 수원 들어가면 수열 저마식 배우면 이런 식을 이럴 때는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거 어떤 규칙성이 나오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이 시기 때도 이 시기 때도 상관없어요.
여기 썼으니까 밑에 쓰겠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볼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 있으면 사라지겠네.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사라져? 더하면 사라지겠지.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상수에 대해서 더하면 사라지겠지. 됐지? 그래서 뭐만 남아? 더하면 얘랑 오케이. 얘랑 사라지네요. 두 개를 더했더니 얘랑 사라지니까 x-1 더하기 fx 플러스 3은 0이 돼서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적을까? 관계없어. 해석하기 나름이 얘가 더 크니까 얘랑 3칸 차이야. 3칸 더 큰 놈을 집어넣게 되면 그 전 3칸 전보다 부호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fx-1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3칸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었지. 그 다음에 다시 3칸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또 부호가 바뀌겠죠. 부호가 바뀌면 또 부호가 또 바뀌겠지. 그래서 3칸 더 넘어가면 또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이 발생한 거야. 여기까지 알면 이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모르더라도 요거에서 아까 뭐라 해서 두 개 집어넣어서 쓰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고 했잖아. 쓰다 보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푼다는 것은 좀 더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뭔가를 알고 푸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차이는 뭐야? fx 플러스 6은 fx 이 말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 얘기지. 6개만 적어보면 그 다음부터 적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적다 보면 6개, 7개, 8개 적다 보면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다가 나올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999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 되겠지. 6으로 나누고 뭔가를 생각하면 마무리 되겠죠. 여튼간에 적긴 적어야 돼. 몇 개는 적어야 돼? 6개는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면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좀 편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충의 방법론만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알겠어요? 재미없고 324번을 갈게요. 자, 324번 보면은 fx가 있습니다. fx는 2차, g도 2차야. x에 대해서 두 개를 합성을 시켰지. 합성을 시켰고 f에다 gx를 넣고 x를 넣었어. 얘를 보지 마. 안 보는 게 편해. f는 2차잖아. f2차는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같은 거야?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같겠지. f가 2차 함수니까. 이해되니? 여기다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같겠지. 근데 다른 값을 집어넣어도 같을 수가 있는 거지. f가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러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 같은 놈을 집어넣어도 되고 다른 놈을 집어넣었지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는 gx가 x랑 같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gx랑 x랑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가운데 2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때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gx를 하나로 놓고 얘하고 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 gx를 놔둬. gx는 지금 그래프가 움직일 거 아니야?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때?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해석적인 문제니까 이 그래프랑 얘랑 이 그래프랑 얘랑 교점이야. 파란 선과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2개가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축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면서 축이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뭐가 발생할 거야? 저 교점이 발생할 거지. 그럼 이때는 몇 개야? 0개. 그 다음에 접하면서 1개. 그 밑으로 가면 2개가 되겠지 이제. 2개가 되다가 언제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개야. 이쪽 접할 때부터 이쪽 접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다음에는 이러니 현재 이 문제는 얘가 F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식이 아니야. 이러니 왜냐면 이 선 자체가 복잡하잖아 사실. 그러면 GX를 얘를 적어보면 위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A. 밑에 식은 X제곱 GX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얘랑 정리한 거야. 맞죠? 됐습니까? 얘 상수로 일치시켜 놓고 얘 4가 이렇게 넘어가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얘를 하나 맞춰 놓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알고 하나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1을 그어 가지고 몇 개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하고는 느낌이 거의 비슷하지만 풀이 방법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요런 생각이 너희들이 다음에 필요하다 이거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X 자체가 힘든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지? 그러지? 식을 이대로 놓고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변형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되는지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거야. 알겠지? 일단 이 문제는 핵심은 일단 이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겠지. 핵심은 첫 번째 핵심. 이해되십니까? 자, 322번을 풀어줄게요. 323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식을 보는 순간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했으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놈이 좀 불편하잖아. 역수의 합, 그냥 합, 콧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필요해? 3A 플러스 3B 플러스 6이 여기 필요하다고. 그럼 요놈의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 3분의 1 빠지면 되겠네. 그러면 콧이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3보다 크잖아. 얘는 뭐가 있어? 기울기가 정해졌겠지. 이제 요놈의 최소값이 있으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있고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얘는 최소값이 있고 근데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이쪽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고 했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야. 알겠나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말이 되겠죠. 현재 문제는 요 식의 해석, 그 다음에 역함수가 어떻게 하면 존재되는가. 322번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줄게요. 자, 이런 류의 문제.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F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함수값 몇 개가 나왔어. 그러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따지고 보면. 이게 이쪽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 스타일이 좀 더 강하다겠지. 그리고 대놓고 많이 나온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은 화살표 다이어그램이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 개념 설명을 하는 내용이야.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왜 세 개를 그렸냐면 얘가 때문에 세 개를 그린 거야. 그래서
F 우리한테는 안 써도 관계없을 거고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조건을 가지고 확실한 애는 긋습니다. 확실한 애. 5는 4. 5는 4. 5는 4. 됐지? 두 번째는 1이 두 번 들어가서 1이 된 거지. 1이 두 번 들어가서 1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반드시 가거나 아니면 크로스가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자, 5는 얘는 안 그래도 되겠네, 실은. 오른쪽 식이 지금 5가 4로 간다고 했으니까 F 서클 F 4가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안 그래도 되겠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지? 4는 3으로 가고 두 번 가면 됐습니까? 1은 두 번 가면 1로 가는 거야. 대신 여기 5, 4가 지금 관계가 돼 있잖아요. 됐어? 그럼 1이 만약에 4로 가면 1이 4로 가면 4는 1로 가겠지. 됐어요? 4는 1로 가. 다 그랬나 그러면? 오른쪽은 이가 있네. 4가 3으로 갔어 안 갔어? 1은 아까 4로 가라 했네. 1이 4로 가는 순간 1이 4로 가는 순간 1이 4로 가고 4는 1로 가고 4는 1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4가 3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1은 4로 안 갈 거야. 자, 1은 5로 갔습니다. 1이 5로 가면 4로 갔으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얘 두 개는 제외. 그럼 1이 갈 수 있는 새는 1, 2, 3이고 그에 따라서 얘를 생각할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할 거야. F1이 1로 가는 상황, F1이 2로 가는 상황, F1이 3으로 가는 상황. 그래서 이 그림을 몇 번 그려봐? 여러 번, 세 번 그려봐야 된다는 생각이야. 알겠어?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만 있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야 된다 거야. 그래서 세 개를 그리든지 아니면 별로 할 게 없으면 하나만 그려서 겹쳐서 하는 거지. 지워서 하든지. F1은 1로 갔어요. 그럼 얘는 해결됐어. 그렇지? F1은 4가 3으로 갔어. 4가 3으로 가. 4가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1로는 못 가. 4가 4로는 가면 4가 4가 되니까 3이 안 나와. 4가 5로 가면 4로 가니까 안 나와. 그러면 4, 4, 3이면 4는 2 아니면 3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F4가 2로 가는 상황과 F4가 3으로 가는 상황으로 나뉘겠네요. 4가 2로 갔습니다. 4가 2로 갔어. 4가 2로 갔어. 4가 2로 갔어. 그럼 2는 3으로 갔어. 결과가 3으로 갔잖아요. 4가 2로 갔어. 결과 3이 됐으니까 2는 다시 3으로 갔어. 그러면은 이 조건 다 쓴 거야 이제. 다 쓴 거야. 그러면 안 한 게 뭐야? 3 안 갔네 3. 3 안 갔지? 1 갖고 2 갖고 4개씩 그려졌으니까 3은 안 갔어. 3은 어디로 가든 관계가 없겠지. 3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뭐 1대1 함수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올 거야. 이 작업을 차근차근 하는 거야. 총 6번 정도 나오겠네요. 1, 2 다 싸가면서.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4가 3으로 갔습니다. 4가 3으로 갔어. 그러면 3은 3으로 가야겠지. FF4가 3이니까. 그러면 4가 3으로 가면 4가 3으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개 그었네요. 2만 가면 되는데 2도 뭐 갈 데가 없네. 얘도 맞죠? 얘도 5가지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총 10가지 이렇게 벌써 나왔어. 10가지가. 그러면 1이 2로 원해봅시다. 1이 2로 가는 것과 1이 3으로 가는 것은 이 3은 이 3 때문에 얘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릅니다. 얘가 3이란 수가 아니라 다른 수였으면 얘가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떨어져요. 알았어요? 1이 2로 갑니다. 1이 2로 가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2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4는 이쪽으로 안 갈 거고 4는 아까 4호로 안 갔지?
4로 가면 4가 돼. 4가 5로 가면 안 됐다고. 4는 어디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F4는 3밖에 안 되고, F4가 3으로 가면 3은 3으로 가고, 4가 3으로 갔고 3은 3으로 갔다. 한 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갑자기 확 주네요. 얘는 한 가지. 마찬가지로 F1도 3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확실한 거는 그려놓고, 이 그릴 때 여기 하나 그리면 다 그려놓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경우의 수적 문제면 하나씩 하면서 이러한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여러 개 그릴 복 잡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지 알겠나요? 보면서 쓰고 보면서 쓰고 이래.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풀어줬어. 너희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잘 못 알아먹어. 왜냐면 너희들은 눈으로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F1은 이런 일로 갔어. 이건 완성 그림이니까. 이게 변화 상황이 보인다고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얘를 쫓아서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걸 그려가면서 쫓아가야 된다 소리야. 알겠어? 여기서 순서적인 부분은 바뀔 수가 있어, 우리가. 알겠지만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를 그려가면서 간다 이 말이야. 이런 류의 문제들은.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